유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신 대체 누구죠? 우리 며느리한테 왜 이래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유진 씨는 제 환자입니다. 상담 중이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유진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히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듯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어딘가 먹먹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그녀의 뒤를 따라가야겠어.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하니까. 나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다리는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 살고 밥을 먹고 안부를 주고받지만 어쩌면 그만큼 서로를 가장 깊이 오해하기 쉬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시선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향한 오해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외출, 감춰진 유품, 그리고 너무 늦게 건네진 용서의 말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진심이란 결국 언젠가는 전해진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사랑을 전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8이고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 지민이랑 며느리 유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교직에 있던 세월이 30년이 넘습니다. 아이들의 거짓말, 감정 숨기는 표정 같은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했으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마음의 흐름이 읽히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지민이는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늦은 나이에 식구가 생긴다는 건 말로 다 못할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유진이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낯설어졌습니다. 출근하는 지민이를 배웅하고 꼭 같은 시간에 외출하는 유진이. 돌아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고 곧장 샤워를 하는 모습.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 한켠의 작은 가시처럼 의심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품고 있는 마음속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이야기들.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은 둘이 따로 살다가 어느 날 지민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마음에 걸려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제 곁으로 들어오게 됐고, 저는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이는 부지런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지민이 도시락을 챙기고 말없이 식탁을 차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지민이가 출근하고 나면 늘 같은 시간 8시 30분쯤 조용히 외출하더군요. 운동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며 나서는 유진이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했고 메이크업도 꼼꼼히 되어 있었죠. 처음엔 그냥 요즘 젊은 사람 스타일이려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온 유진이의 신발에 흙이 묻어 있는 걸 봤습니다. 산책로야 대부분 포장이 돼 있을 텐데 그 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곧장 옷을 세탁기에 넣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씻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쩐지 그 행동이
너무 기계적이고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현관 앞에서 유진이가 들고 나가는 비닐봉지를 보게 됐습니다. 흙이 살짝 묻은 봉투 바닥과 묘하게 무거워 보이는 그걸 조심스레 드는 손짓. 운동하러 가는 사람의 준비물 같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라도 오면 화들짝 놀라며 방이나 베란다로 이동해 조용히 통화했고, 가끔은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보고 싶다. 어느 날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왜 매일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다고 하는 걸까? 그때부터였어요. 유진이가 방 안에서 꺼내놓은 사진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 유진이와 참 많이 닮은 그 아이, 아마 여동생이겠지요. 그 사진을 본 후부터 저는 유진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없는 얼굴 뒤에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어쩐지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진이는 아침부터 멍한 표정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진의 어깨를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죠. 아무 말 없이 그저 등을 다독이는 지민이, 그리고 고개를 떨군 유진.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일찍 갔더라면 미안해.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어김없이 8시 30분에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정한 복장의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뒤따라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가슴이 먹먹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병원 근처였습니다. 유진은 그곳에서 어떤 남자와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교감이나 감정적인 연결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장면은 저에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지민이는 알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유진이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청소나 세탁을 도와주는 건 일상이었기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바닥 청소를 하던 참이었죠. 그때 침대 밑에서 손수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희미한 핏자국 같은 얼룩이 있었고, 그 아래엔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그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곁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늘이 누구일까요? 혹시 어떤 소중한 존재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저는 결국 지민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유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니? 지민이는 당황한 듯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제발 유진이 그냥 혼자 두면 안 될까요? 지금은 그런 오해하지 말아줘. 그 대답은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유진의 눈물, 그리고 쪽지 속 낯선 이름. 과연 저 아이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점점 더 깊어지는 의심 속에서 저는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도 유진의 외출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더 그 아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마트를 가던 길에 저는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서 유진이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유진의 눈가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은 채 그 손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마치 오랜 연인처럼 그 품에 잠시 안겨 있었죠. 저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딴 남자를 만나는 건가? 그렇게 조용한 성격이 사실은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엔 중년의 남성이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유진을 찾아왔고 둘은 함께 택시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건 미행이라기보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들판이 보이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유진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유진은 그 꽃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남자가 꽃다발을 건네며 유진과 함께 언덕 위 작은 공간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저에게는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지만 유진이 꽃을 껴안고 한참을 울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누구를 향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손길은 다정했고 유진의 태도는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제 마음속엔 말 못할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무언가를 땅에 묻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듯 묵념을 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이별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의 만남, 두 명의 남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이 귀가하자마자 저는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유진아, 어디 다녀오는 거니?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정말 그것뿐이니? 내가 다 봤어. 너 둘이나 되는 남자랑. 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 감정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민이는 알고 있는 거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다른 남자 만나는 주제에 이 집에 들어와. 결국 저는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지민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지민아, 유진이 이상해.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 두 명이나 봤어. 꽃을 주고 안아주고. 지민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제발 유진이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 대답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아들과 말없이 울기만 하는 며느리. 그 다음 날도 유진은 어김없이 8시 30분에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조차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숨기려 할까? 대체 그 속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이제 저는 유진이 외출할 때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긴장과 의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평소처럼 말이 없었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그 아이를 품기엔 제 안에 쌓인 오해와 의심이 너무도 컸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늘 아침 8시 반이면 어김없이 외출했고
돌아오면 세탁기부터 돌리고 샤워를 하곤 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화장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흙이 묻은 신발.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걸까? 정말 운동이었을까?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이 식탁 앞에 조용히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외부 병원에서 음악치료 봉사를 하게 됐어요. 몇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딱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잘 다녀와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굳이 봉사를 핑계로 외출을 합리화하려는 걸까? 그동안의 외출도 이런 식이었나? 그날 저녁 지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냥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왜 나한테 말은커녕 변명조차 하지 않는 건지. 부부끼리조차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외출한 틈에 저는 청소를 하다가 유진 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수건에 곱게 쌓인 어떤 물건, 희미한 필체로 적힌 쪽지, 그리고 흐릿한 초음파 사진 한 장. 순간 며칠 전 유진의 흙 묻은 신발, 급하게 세탁기 돌리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반드시 따라가야겠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유진이 진짜 어디를 다녀오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며칠 후 유진은 평소보다 한층 핏기가 가신 얼굴로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꽃집에 들러 분홍색 프리지아 한 다발을 샀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따라가며 그녀의 행선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이름이 새겨진 묘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성우, 유진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그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은 유진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천에 쌓인 유품들을 꺼냈습니다. 빛 바랜 사진, 손글씨 편지, 그리고 무엇보다 흐릿하게 윤곽만 남은 초음파 사진 한 장. 그녀는 조심스레 묘소 옆 흙을 파고 그것들을 천천히 묻었습니다. 마지막에 프리지아 꽃 한 송이를 꼭 쥐고 무릎을 꿇은 채 땅에 묻힌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야, 언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도 네 마음 하나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눈물을 토해내듯 흘렸고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 곁에 앉아 그녀가 울음을 가라앉힐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유진 씨, 유라도 고마워했을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언니 마음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유진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저는 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해가 가득한 시선으로 말이죠. 그녀는 남자의 존재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남자야, 대체 무슨 사이인 거야? 멀리서 본 그들의 모습은 위로를 나누는 유족의 애도보단 그녀에겐 감추어진 비밀 같은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과 꽃, 그리고 나눔의 순간마저도 마음속엔 또 다른 의심을 더하는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상담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언제나처럼 8시 반, 단정히 화장한 얼굴로 나섰고,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진이 향한 곳은 도심의 정신건강 클리닉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클리닉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전에 봤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유진이 병원을 나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그 남자도 나타났고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왜 자꾸 우리 며느리를 만나는 거죠? 혹시 둘이 무슨 사이예요? 지금까지 날 속인 거예요? 당황한 유진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이분은 유라를 함께 보살펴줬던 지인이에요. 저 치료를 받으러 다닌 거예요. 상담이 필요했어요. 죄송해요. 말 못했어. 그 순간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유진 씨는 극심한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어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환자와 상담자일 뿐이며 그 외에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아들의 등장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지민은 유진 옆에 다가서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유진이 정말 힘들었어요. 말은 못해도 매일 밤잠 못 자고 울고 아침이면 억지로 웃으며 나왔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유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묘지에서. 넌 거기서 뭘 했던 거니, 유진아? 그제서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이랑 손글씨 편지, 그리고 흐릿한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다 유라와 관련된 기억들이에요. 아버지 묘소에 묻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유라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 아이도 함께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민이가 다가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유진이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말은 안 해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미 곁에 있었고 그동안 제가 눈을 가리고 있던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잠시 망설이던 유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엔 여전히 피곤함과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말할게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오래 눌러왔던 고통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유라는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도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엔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의사도 저도 유라 남편도 모두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지만 유라는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희망이었다고, 아이를 살리고 싶다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는 막달의 뱃속에서 심장이 멈췄고 유라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너졌어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제 손으로 유라의 유품을 묻으며 작별을 고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과 오해가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를 깨달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유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혼자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은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유진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고 상담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젠 너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있잖니. 유진은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얼마 전 산부인과에 다녀왔어요. 병원에서 아기 생겼대요.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구나. 유라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따뜻한 기적이겠지. 지민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손을 잡았고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안고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새로운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상징이었고 저에게는 모든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집엔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가 흐릅니다. 유진은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태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조금씩 나눠하며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유진이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여두고 작은 메모를 하나씩 놓아두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잘 다녀와. 오늘은 웃는 얼굴이 더 예쁘다. 지민은 여전히 말수가 많진 않지만 저녁이면 유진과 산책을 나가고 밤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웃음이 조금씩 많아지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지내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느낍니다. 유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 상처를 함께 안아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